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금일 알아볼 종목. 최근 인적 분할 소식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STX 알아볼 건데요. 자, 현재 STX 같은 경우는 STX와 이 그린 로지스, 자, STX 그린 로지스로 인적 분할되기 위해서 이 거래 정지, 자, 거래 정지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죠. 자, 벌써 거래 정지가 된 지 일주일이 흘렀으니까 이 재상장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. 자, 9월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죠. 자, 금일 영상에서는 이 STX가 거래지개 이후에, 자, 상장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과 이 상장 당일 주가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, 자,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많은 유튜브 채널들에 이 STX 상장 당일 가격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, 자, 잘못된 정보를 주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금일 영상에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번 STX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상장이 아닌 재상장이죠, 재상장. 자, 기존에 있던 기업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상장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기준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기업의 종가에서 결정됩니다. 자, 이 STX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얼마예요? 바로 이 36,250원이죠. 자, 이게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. 기준가가. 자,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50%, 자, 위로는 200%, 자, 위로는 200%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. 자, 이게 퍼센트로 보시면 안 되고 밑으로 나누기 2, 위로는 곱하기 2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냥 딱 가격 말씀드리면 최소 17,600원, 이 17,600원에서 72,500원, 이 사이의 가격이 측정되는 거죠. 여기서 하한가를 가게 되면 상장 당일 최저점은 12,350원, 그리고 최고점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서 이제 상한가를 간 가격 94,250원이 되는 거고요. 자, 얼마에 상장될지는 당연히 상장 당일까지 아무도 모릅니다. 자, 이 시초가 같은 경우, 자, 시초가 같은 경우는 이 9월 13일 상장 당일이죠. 자, 상장 당일에 오전 8시 30분에서 이 9시 사이, 동시호가죠, 동시호가. 이 동시호가에서 시초가가 결정하게 되는데, 당연히 종가인 이 36,250원, 이 36,250원을 기준으로 호가창에서, 자, 가장 많이 나온 가격이 시초가로 결정이 되겠죠. 자, 쉽게 말해서 아무도 안 사겠다 하면은 17,600원, 뭐 전부 다 사겠다 하면 이 72,500원, 자, 72,500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가격부터, 자, 이 결정된 가격부터 장을 시작해서 뭐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하는 거죠. 뭐 이 시초가를 뭐 시가총액, 이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던 분도 있으시던데,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. 무조건 크게 바뀌게 됩니다. 당연히 기존에 있던 기업이니까, 자, 현재 시가총액인, 자, STX의 시가총액인 1조 1천억, 자, 1조 1천억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건 맞아요. 당연히 분할 비율에 따라서 이 본주인 STX가 그린 로지스보다 많은 시가총액을 가져가고 이 그린 로지스가 적은 시가총액을 가져가겠죠. 자, 그게 끝인 거지. 이 시가총액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 0.76 대 0.23, 이 분할 비율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? 바로 주가의 수익률. 자, 주가의 수익률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. 자,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인적 분할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?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0.76 대 0.23이죠. 자, STX의 주식 이 100개, 자, 100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STX 76개, 자, 76개 그린 로지스의 주식 23개를 받는 겁니다. 자, 만약에 이 그린 로지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STX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손실인 겁니다. 손실. 이 76이 23개보다 훨씬 높죠. 자,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선 이 매도, 자, 매도 우선 순위를 그린 로지스보다는 STX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. 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적 분할 비율이 뭐 STX가 76이니까 시초가가 더 높게 시작하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당연히 그럴 수 있긴 하죠. 주식에 100%는 없으니까. 자,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전 인적 분할이 있었던 이 이수화학, 자, 이수화학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자,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 비율이 이 STX와 비슷한 8대 2였습니다. 자, 이수화학 8, 그리고 이수 스페셜, 자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를 가져갔죠. 자,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41,500원. 자, 41,500원이었어요. 자, 그런데 상장 당일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두 배 가격인 83,000원에 시작을 했고, 자,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반토막 가격, 자, 반토막 가격인 275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.
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당시 상승 랠리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던 거예요. 자, 왜냐? 많은 비중이 있는 이 이수화학이 낮은 가격으로 시작한 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질 못했으니까요. 자, 그나마 이수 같은 경우는 이 인적 분할 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조정도 있었고 이 전고체, 자,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자, 계속되는 상승 랠리로 타점만 잘 잡았다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 STX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, 자,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되어서 계속 올랐죠.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뭐 니켈 같은 호재도 있었겠지만 자, 인적 분할로 인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서 오른 것도 많아요. 자, 그리고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 최대 주주의 매도도 있었죠. 자, 분할 이후에 상승 랠리를 예상했다면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. 그리고 이 최근 올라온 공시, 자, 최근 올라온 공시 한번 보시면 이 대주주였던 SP 아시아, 자, SP 아시아 인베스트먼트가 자, 가지고 있던 지분 9.5%를 전량 매도했죠. 자, 뭐 이번에 매도한 건 아니고 한 달 전인 이 8월 8일, 자, 8월 8일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지분 전량을 매도한 건데, 자, 어찌됐든 마찬가지로 이 분할 이후, 이번 인적 분할 이후에 상승을 기대했다면 분할 전에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. 자, 이번 인적 분할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이 대주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던 거고요. 이런 상황들이 이번 인적 분할 이후, 자, 결국에는 STX 본주의 상승보다는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. 자, 그런데 이 파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이 STX가 마지막까지 오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. 무조건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는 뜻은 이번 분할 이후에 상장 초기에는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커요. 물론 몇 연상 가는 일은 없을 거고요. 매도 타점, 이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. 그리고 이 새롭게 상장하는 이 STX 그린로지스, 자,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 단타쟁이들, 자, 단타쟁이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 STX와 STX 그린로지스 이 비중만 잘 나눠서 가져간다면 이 안정적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. 자,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팔아야 하고 언제 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, 자,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.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시고 이 소통방 안에서는 상장 전일부터 해서 자, 이 상장일, STS 상장일까지 이 매매 타점 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,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, 자, 010-9589-1279번으로 소통 아니면 STX라고 남겨주셔서 꼭 참여하시고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핵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. 자, 이번 STX의 인적 분할, 이 인적 분할의 이유가 뭔가요? 자, 보통 회사를 분할할 때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자, 잘 되는 사업을 따로 키우기 위해서, 아니면 뭐 잘 안 되는 사업을 따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죠. 자, 그래야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니까요. 뭐 예를 들어보면 이 빵집, 자, 빵집이 하나 있어요. 자, 그런데 그 빵집에서는 이 크림빵을 팔고 있고 또 팥빵을 팔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크림빵 같은 경우는 잘 안 팔리고 팥빵이 엄청나게 잘 팔려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이 팥빵으로 따로 자, 이 팥 브랜드를 차리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이익률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번 이 STX의 인적 분할은 이 팥빵과 크림빵 모두를 잘 팔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 두 가지 모두 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죠.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긴 한 건데, 자, 이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을 따로 성장시켜서 이 영업 적자, 자, 적자가 나는 사업과 떨어뜨려 놓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매출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. 자,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STX 본주가 이 니켈 사업, 자, 니켈 사업을 가져가고 이 그린로지스가 나머지 사업을 가져가니까 무조건 STX가 그린로지스보다 좋다,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당연히 니켈 사업 성공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죠. 자, 그런데 2006년에 STX가 투자했던 이 마다가스카르, 자, 마다가스카르 광산은 지분이 1.5%에 불과해요. 자, 그리고 이번에 이 인도네시아 지분 20%를 인수한 광산도 매장량이 2억 톤, 뭐 니켈의 매장량이 뭐 2억 톤 이상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 거고요.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자, 쉽게 설명드리면 이
이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리튬 사업한다 하고 있죠. 자, 아직까지 관련 매출 없고요. 이 금양, 자, 금양 같은 경우에도 실체 없이 이 기대감,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어요. 이 STX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생산이나 개발을 시작한 건 없는 거고요. 물론 이 STX, 자, STX 본주가 니켈 사업을 한다는 게 자, 가장 큰 미래성이 있는 재료긴 하지만 이번 인적 분할의 이유는 오로지 이 니켈 때문은 아니에요. 자, 지금부터는 이 인적 분할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, 자, 영상을 봐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인적 분할 이후에 자,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이 타점 잡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자,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STX, 자, STX라고만 남겨주시고요. 자, 이번 인적 분할, 이 인적 분할의 이유가 뭐냐? 이 STX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무역 상사, 자, 무역 상사예요. 이 무역 상사라는 사업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해도, 자,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회사가 커지기가 힘들어요. 바로 이 미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. 미래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실적까지 잘 안 나온다?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실제로 이 STX 같은 경우는 이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선 계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에요. 자,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. 이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? 못하죠. 자, 그래서 이 STX가 2차전지 사업, 바로 이 니켈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. 미래성 있잖아요, 니켈. 자, 전기차 시장은 커갈 텐데 이 니켈은 2차전지의 핵심 원료입니다. 자,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. 이 니켈이 당장에 돈을 벌어다 올 수 있는 사업이냐? 절대 아니죠. 자, STX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술라이시 섬에 있는 지역 니켈 강산 개시도 내년 1분기, 자,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자,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요. 지금 당장에 이 니켈이 캐시카우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뭐 24년 1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실제로 매출에 찍히는 건 뭐 내년 중순이나 돼야겠죠. 뭐 니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내년 중순까지는 오를 수가 있을까요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선택한 게 인적 분할일 겁니다. 자, 이번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STX 본주와 STX 그린 로지스로 나눠지게 되죠. 자, STX 같은 경우가 원자재 유통, 즉 무역 상사, 이 무역 상사로서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이 신규 상장하는 그린 로지스가 이 물류와 해운 사업 쪽을 가져가게 됩니다. 자, 기존의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매출은 나오지만 사업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적자를 이어오고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이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두 가지로 분류시킨 거예요. 이 STX 본주 같은 경우는 자, 이번 분할 이후에 글로벌 B2B 트레이딩 플랫폼 이 트롤리고를 통해서 이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인데, 바로 이 트롤리고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3분기에 론칭을 앞두고 있죠. 자, 이번 분할 이후에 론칭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어찌 됐든 간에 이 트롤리고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에서 거래가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이 철강이나 금속, 이 원자재 뭐 원자재나 산업재 등을 무역 거래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업계 최초의 이제 B2B 플랫폼인데, 당연히 이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됐던 이 원자재나 산업재를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면 STX의 매출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트롤리고를 통해 거래된 제품들은 바로 STX 그린 로지스, 자, 그린 로지스의 이 해운 물류 사업을 통해 배송을 하죠. 자, 이게 바로 이번 인적 분할의 이유예요. 자, 기업을 그린 로지스와 STX로 나누고 사업을 연결시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킨다. 자, 이 정도면 이번 인적 분할의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고, 자, 그렇다면 이번 인적 분할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?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,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주인 STX가 니켈을 가져가니까 상승, 자,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하락,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거예요. 물론 주식의 100%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, 아직까지. 자, 하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STX 본주보다 그린 로지스가 단기 수급을 받을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. 자, 실제로도 그린 로지스의 해운 물류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380%나 늘어났죠. 자, STX 사업 안에서도 성장성이 돋보이던 사업이라는 거예요. 당연히 해운물류 사업이 부진한 사업이었다면
회사의 걸림돌을 따로 상장시켜 버리는 거니까 이 STX 본주가 수혜를 받았겠죠. 자,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운물류 사업은 STX의 노른자 사업이에요.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STX 본주가 니켈 사업을 가져가면서 결국 크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당장에 이 STX 기업에는 이 그린로지스가 캐시카우가 될 거라는 말이죠. 자, 최근에 이 STX 본주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?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켈에 대한 기대감과 이 분할로 인한 실적 개선,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, 이 기대감 때문인 거예요. 자, 실체가 아닌 기대감뿐이라는 거죠. 즉 거품, 이 거품을 뜻해요. 뭐 지금 당장에 이 STX의 트롤리고를 통해서 뭐 원자재 거래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 니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월 달에 대비해서 지금 700% 이상이 올랐죠. 물론 주식 시장은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맞긴 해요. 자, 하지만 결과가 있어야 기대감이 상승을 이어가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는 뜻은 이번 인적 분할 이후에 실적 개선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거품 무조건 빠질 거라는 거죠. 거품이. 자, 어디서 빠지겠어요? 당연히 STX 본주에서 빠지죠. 이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이에요. 자,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이미 바닥에서 700% 이상 오른 주식, 자,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주식을 더 올리고 싶겠어요? 자, 새롭게 상장하는 그린로지스를 건드리는 게 더 쉽겠죠. 자, 그래서 인적 분할 이후에 STX와 그린로지스, 자, 두 기업의 주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미 700% 이상이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오는 STX, 아니면 뭐 새롭게 시작하지만 영업이익에서 흑자가 나오는 그린로지스, 자,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떤 게 오를지 예상하기 쉬우실 거예요. 물론 제가 STX는 안 좋고 이 그린로지스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.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니켈 사업을 가져가는 이 STX 본주가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자, 하지만 상장 초기 당시 이 거품이 빠져야 하는 종목은 STX가 될 거라는 거죠. 뭐 이 물류 해운 쪽, 자, 그린로지스가 가져가는 이 물류 해운 쪽은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갑자기 순간이동 같은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평생 사업이에요. 평생 사업. 이 매출이 줄어든다곤 해도 자, 매출이 없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물류해운 산업이 살아나지 못했어요. 뭘 뜻하겠어요? 앞으로 매출 성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. 당연히 매출의 상승은 이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날 거고요. 자, 이 정도면 금일 영상에서 많은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, 자, 이 STX 주식을 낮은 가격에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자, 이미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분할 상장을 해도 이 매도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. 자, 그런데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은 무작정 가지고 있다가 이 STX 그린로지스가 뭐 상한가를 가도 이 수익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매수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매도인 거예요. 매도. 자,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손실이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당연히 혼자서는 이런 매매 타점 잡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도움 드리려고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건데, 영상을 봐도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이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, 자, 그래서 소통방을 개설해 놓은 거예요. 자, 소통방 안에서는 이 STX 분할 상장 이후에 이 타점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고, 자, 보시다시피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.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, 자, 010-9589-1279번으로 자, 꼭 소통이나 STX라고 남겨주셔서 도움 꼭 받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 추천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. 자,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? 자,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큰 테마를 기반으로 순환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요.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 섹터, 자,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제약 바이오 섹터, 자, 이런 식으로 순환을 돌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. 자,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뭐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AI 반도체,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전고체,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오르고 떨어져요. 뭐 이런 순환매 사이클에서 사이사이에 뭐 전쟁 관련주 아니면 뭐 식품 관련주, 이런 테마주들이 반짝반짝한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사이클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.
뭐 이런 순환매 장세 필요 없이 한 가지 주식만 사야 한다면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이 폐배터리. 자, 바로 이 폐배터리 섹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자, 앞으로도 2차전지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런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뭐 LFP 배터리, 뭐 LFP 배터리가 좋다,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,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자,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건 결국 어떤 2차전지가 됐든 간에 이 폐배터리 하나예요. 결국 이걸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나요? 큰 상승 나온 적 없어요. 자,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잘 오르는 종목이 있고 못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해야겠죠. 제가 추천드릴 종목 또한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. 자, 앞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. 자,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당연히 안 좋아서 내려온 거지 뭘 빨리 잡으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자, 하지만 그동안은 이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라는 사업성이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예요. 이 폐배터리 특성상 2차전지, 자, 2차전지가 가라앉을 때쯤에 상승은 나오기 시작합니다. 뭐 지금 금양, 에코프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전부 다 죽기 시작하고 있어요. 자,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좀 씁쓸한 말이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으면 잘 오르지를 못해요. 자, 외인이나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주식이 되죠. 자, 그렇다면 이 종목 수급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수급 한번 보시면 외인들, 자, 이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 보이시나요?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동안도 전부 다 주워 담았어요. 이건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. 이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데 주워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? 당연히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종목명을 말씀드릴 순 없어요.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, 자,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이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종목명과 이 매도가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뭐 나는 폐배터리 섹터 같은 이 가치투자, 자, 가치투자나 장기투자해야 되는 종목 말고 자,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환매장에서 어떤 게 오를 차례일까요? 자, 최근까지 이 2차전지, 자, 2차전지 섹터나 이 반도체 섹터, 자, 순환매 돌만큼 돌았어요. 지금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게 뭐예요?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죠. 자, 최근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바닥 찍고 상승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안에 부재는 뭐가 있어요? 바로 이 치료제. 자, 치료제나 뭐 백신 섹터가 있고 이런 키트 같은 섹터가 있죠.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, 자, 백신 관련주들 상승 나왔고 이 키트 관련주들도 상승 나왔어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상승 안 나온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예요? 저희 맨날 쓰고 다니던 거 뭐예요? 바로 이 마스크. 자, 마스크 관련 섹터죠. 자, 안 그래도 이 마스크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.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. 자, 지금부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, 단기적으로. 자, 이 마스크 관련주들 같이 투자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. 자, 적은 비중으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죠. 자, 저는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렸고 뭐 매매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진짜 이 매도 타점, 자,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,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 종목명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.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이 종목 상담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약으로는 답변 드리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. 자, 저랑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, 자, 010-9589-1279번, 자, 010-9589-1279번으로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.